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현장복지 행정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구시가 푸른 신천숲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평창군이 2023년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충북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제78회 식목일 및 세계 살림의 날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호텔 입구. 의자에 앉은 한 남성 앞으로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12 신고를 직접 요청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는데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청환시, 즉 환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것들이죠. 이처럼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 수만 580명이 넘었고 올해에도 벌써 49명이 검거됐습니다. 소수가 함께 모여 투약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마약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됩니다. 실제 트위터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접촉 가능한 텔레그램 계정이 끝없이 안내되고 각 계정에는 마약 종류부터 가격까지 상세하게 기재됐습니다. 전국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 계정 곳곳에서는 실제 마약을 건네받은 이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약 거래의 장이 되는 SNS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판매 유통책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NS로 판매 광고를 하고 구매자를 접촉을 하고 코인으로 간다거나 계좌로 간다거나 완전히 이제 비대면성으로 하는데 진짜 판매책을 찾기가 쉽진 않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 역시 인천과 광주 등 각 지역에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적극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력 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같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요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남의 전기요금 인하는 물론 기업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1월 한전의 전력 통계월보 기준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554기가와트시, 소비량은 4,654기가와트시로 자급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남의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6,065기가와트시와 3,164기가와트시로 자급률은 192%,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미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하반기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이나 충청, 부산 등의 전기 요금은 낮아지고 자립도가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전기 요금이 낮은 비수도권의 기업들을 유입시켜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의 광주 전남 유치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차등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할지 거리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목표대로 하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장 복지행정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가 현장 복지행정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17일까지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장 및 복지 업무 담당 전체, 구청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복지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한편 지난 16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함께 현장 복지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도적인 복지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사실 행정은 대부분 컴퓨터나 일반적인 반복된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한 분 한 분의 판단과 능력과 지혜가 마포의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육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마포구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푸른 신천숲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신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그늘이 있는 걷고 쉬기 좋은 녹음길을 조성해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7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주요 개발 사업지 내 수형이 뛰어나고 조경 가치가 있는 지장 수목을 신천에 옮겨 심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장 수목 정보를 대구시에 우선 공유하고 향후 수목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장 수목 재활용 활성화와 플랫폼 활용에 적극 동참키로 협약했습니다. 대구시가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시의회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협의회 출범식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국민통합위, 대구시의회는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과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어 대구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에서는 지역 전문가 24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대구 지역의 주요 갈등의 예방과 해결, 국민통합위와 지역 간 소통 및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도 5개 광고협회 평창군 지부가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원도 5개 광고협회 평창군지부는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꾸준히 평창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정비해 쾌적한 평창의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기 평창군 지부장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길 바라며 평창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지역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건실한 장학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2023년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찾아가는 순회 수리 서비스는 3월 14일 박림삼리를 시작으로 5월 25일까지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리기종은 경운기, 예초기, 방제기 등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농기계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농기계 사용 전 기름칠과 누유 여부, 냉각장치의 냉각수 보충 등 기본 정비와 자체 수리가 곤란한 경우 농기계 수리원이 무상 수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에 드는 부품 대금은 무상이며 기종당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상 처리해 농업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횡산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의 지적공부상 지적경계 위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바꾸는 세계 측지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에 돌입해 3년 만에 변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일본의 지역 측지계인 동경원점을 사용해왔으나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표준 대비 약 365m의 차이가 발생해 항공사진,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세계 측지계는 기존 지역 측지계에 비해 월등히 정밀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상물의 위치 정보를 지적 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측량제도 정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전국 각지의 출향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 지사가 갖고 있는 도정 철학을 출향인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중부내륙 발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와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 도지사 초청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어쩌다 못난이 김치와 의료비 후불제 등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충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의 출향인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충북을 알리는 홍보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학과 봄나들이 철을 맞아 충북도가 이달 30일까지 식품 취급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급식 점검과 학교 주변 판매업소 점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등이 실시됩니다. 합동 점검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봄나들이철 도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김밥과 떡볶이 등 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요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신청 기간은 4월 7일까지입니다.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 쿠폰 형태로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 언론 보도와 SNS 등으로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 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내 인구 유입과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군 유휴 공간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인 유인 및 정착 지원 사업, 문화소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존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업 총괄 기획 및 행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헤비타트는 모금 활동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과 공간 조성 등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AI 서비스 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미시, 베어 로보틱스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연구기관 등이 로봇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민생경제 대전환 공동 대응, AI 서비스 로봇 부품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협력 등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AI 서비스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제조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해 AI 서비스 로봇 글로벌 제조 1등 생산기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과학기술연구원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한 일부 학생들은 삼성전자 취업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에서 다음 주 지스트 반도체학과 신설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지스트와 삼성의 계약학과 협약식이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운영하는 학위과정으로 반도체 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와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대학 7곳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주 정부도 반도체 관련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하며 지방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설비 증설 경쟁이 이어지며 산업부에서 2031년까지 10년간 15만 명의 추가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인력. 우리 광주에도 앞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스트의 경우 현재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교육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인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도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금도 전액 부담하고 일부 학생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학과 신설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기 위해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인력들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반도체를 육성할 수 있는 기업과 어떻게 연계를 맺느냐, 소위 선순환 구조를 만드냐, 이것들은 이제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고, 지스트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 20여 명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조성한 체험농장의 위탁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공급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영암군의 서울농장입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서울농장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 그리고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암군은 2년 6개월 동안 위탁을 맡아온 A단체가 부적격하다며 위탁갱신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위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A단체가 다시 선정된 겁니다. 심사위원 기존 팀들이
보는 관점이 이제 다 틀리고 해서 그래서 이 앞선 PT하고 자료도 더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조항이죠. 당연히 공모에서 탈락한 다른 단체가 즉각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를 공모에 참여시킨 것도 모자라 다시 선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 공모에 임한 건데 행정청이 그 이전에 한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인 거거든요.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심지어 재선정된 A 위탁단체에서는 직원의 1,800만 원 공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돈을 채워놓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감추기에 급급하고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하고 사무장이 별도로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전부 다 갚으셨잖아요. 저희 민간 위탁금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개인의 민사로 넘어가셨잖아요. 영암군의 오락가락 행정과 공금 유용 의혹도 감추기에 급급한 황당한 행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78회 식목일 및 세계 살림의 날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살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도하인 참꽃나무 400본을 한라 생태숲에 식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등을 비롯한 산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왕루신 중국 총영사 등 제주 주재영사관과 제주 유학생 등이 동참했으며 탄소 중립과 산림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나무 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관광 대도약을 위한 전략회의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광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 수용 태세, 관광객 환대 문화 서비스 및 인식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제주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다며 관광업계는 타 지자체와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국내 관광객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연계한 제4차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며 경복궁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 관람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야간 관람에서는 광화문, 흥내문 등 경복궁 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봄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왕실의 연회가 열렸던 경회루와 그 주변에 핀 수양벚꽃, 또 연못에 비친 누각의 아름다운 운치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올봄에는 고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